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의원입니다. 빠른 속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페이지 14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이건 뭐 계속 연중 뭐 계속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보호구역 관리 카드 작성 용역 사업이 2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의무 사항입니까? 아, 예, 예.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5년? 지금 작년도에 이제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2조에 사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법적 사무로 연 1회 처음 시작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지자체도 시작했겠네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 보니까는 2022년도에도 뭐 이런 저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예, 다른 예. 지자체. 이게 관리 카드 작성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 보호구역에 대한 그 시설물들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지 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뭐 개선 계획을 방안, 세워서 개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거 뭐 이런 부분에 이런 대해서. 거를 이제 용역을 전체적으로 주게 이건 돼요. 용역을 할 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제 한국도로교통공단에다 의뢰를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뭐 업무가 포화 상태라 한 130여 곳을 그러니까. 맡겨가지고 저희는 이제 행안부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교통정보센터 금액이 한 개 소당 174만 원인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예 그 누가 이게 무슨 어떤 지침에 의해서 174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평균 전국적으로 이제 산출을 유사 사례 유사 시군들 거 해가지고 이제 산출을 한 그리고 아까 건데요.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뭐 교통관리공단, 도시공사 아니 지금 교통관리공단 뭐 그쪽에서 예예 이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하죠. 이런 사업 할 수만 있으면 황금알을 사업인 것 같은데 엄청난 사업인데 그렇죠? 예예 마땅히 할 만한 업체도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뭐 어떻게 됐든지 그 금액 자체가 거의 뭐 결정고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 뭐 허투루 낭비하지 마시고 결과물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책을 잘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 이거 예. 강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예.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2억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ITS 시스템을 이제 작동하면서 예, 예. 예산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 책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다른 뭐 지자체의 적용 사례를 보고 예산 책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게 이제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네. 먼저 시간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대부분이 이제 장비에 대한 보안 그 라이센스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정 금액 10%인지 이제 보안 장비 이제 12% 이런 일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100억 원의 사업비 들어간 거를 가지고 적용한 산. 내년부터 정식으로 가동되는 거죠? 현재 정식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뭐 눈에 확 띄는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저쪽 지금 100여 개 곳을 먼저 이제 사업 투입을 했는데요. 지금 1번 국도가 조금 이제 좀 정체가 좀 해소됐다는 여론이 있고 차가 없어서 정체가 해소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신호등 이제 연동 체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고요. 시속을 저는,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분들이 뭐 저부터도 이제 그런 걸 느끼지만 이런 시스템 자체가 도입된 것도 잘 모르고 계실 뿐더러 예, 예. 교통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상황에 대해서 뭐 홍보가 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인지들은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중간에 결과물에 대해서도 만약에 어떤 개선
그 뭐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게 체크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하는 예. 겁니다. 의원들조차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 예, 뭐 그렇게 여기 하겠습니다. 방문도 해봤지만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예,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223페이지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이거 그 해마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사업이 생각 외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 이었었는데 전액 다 11호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도비 보조 사업이 이제 없어지고요. 도에서 이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해서 2년간 이제 무료 개방을 했는데 그 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이 없어지면서 12 자체 사업으로만 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이거 지금 두 군데 내년에 하시는 사업 4천만 원은 이거 어디입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지정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제 예. 지정하실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올해 이제 다 만료가 되면서 다 만료가 됐어요. 평택대도 그럼 뭐 그렇고 또 추가로 또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인 저 남부 노인 센터 거기 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 신세계 아파트 그쪽에 하나 해달라고 추가로 그건 아파트 주차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무료 개방 주차장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근데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주위에 없는데 그거는 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을 이제 들여서 올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이제 안 되고 도에서도 이제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제 좀 저희가 고민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런 무료 개방 사업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투입되는 거 대비해서 과연 이용하시는 그 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지 또 무료 개방하는 데에 어떠한 또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갑질 같은 건 없는지 면밀하게 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어떤 실효성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것도 좀 시행을 해야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그냥 뭐 한시적으로 이거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각별히 주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이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한 번쯤은 중간에 체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대중교통가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수요응답형 버스. 이게 사업량이 이제 고덕 신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15대, 서탄, 현동.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지의 이런 버스는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게 고덕국제 신도시 같은 곳은 지금 계획도시지 않습니까? 최첨단 계획도시인데 이런 데에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더 투입을 기존에 했어야지 이 수용답형 버스를 불러서 본인들이 타고 다닌다?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이거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인해서 그 50% 지원이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서 광역교통 특별 대책을 세워서 이 그 개선 대책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증설, 마을버스 증설에 대한 사항들을 넣어서 LH하고 협의하에 그리고 경기도 국토 대광위하고 같이 협의가 그러니까 이제 돼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산이 이제 27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좀 매칭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 5대 5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 아까 교통행정과 마찬가지로 그 무료 주차장 같은 거 개방하는 거 도비 매칭하다가 딱 중지되잖아요. 예산 없으니까. 그럼 오롯이 전부 11호 다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네,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네. 뭐 운송 원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네. 똑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수익금에 대해서 부분에 플러스가 된다면은 지원되는 부분이 아마도 절감이 될 사항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버스가? 자체적이지 않지만 이제 이 지금 똑버스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 똑버스라는 그런 그 교통 체계 자체를 운영하는 게 세계적으로 있어요? 버스를 불러서 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 교통 그러니까 형태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는데 저희 네. 저 아랫지방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불러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수용도평 버스로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제 교통공사 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래서 많이 버스에서 네. 많이 양보해서 그런 뭐 서탄이나 현동 뭐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네. 하지만 고독 신도시는 계획 도시예요. 계획 도시라는 거는 교통도 미리미리 대책을 다 세웠었어야 되는데 그런 버스 노선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불러서 타고 다니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기를 하기 위해서 전체 시민들의 시비 도비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요. 어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들어갔더니 예산안 심의할 때 이런 거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버스를 불러서 타고 다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돼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 의원님. 개인적인 일방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방송을 혹시 어느 시민분들이 보시고서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이 버스가 의원님 한 가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고 한정면허를 받아서 5년 동안 운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 이후에는 좀 더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이거 경기도 전체 지자체 전체 다 시행하고 있죠? 이것도 매칭 사업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다 하고 있나요? 네, 도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뭐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택시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카드 수수료라든지 네. 또 일부 이제 뭐 부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얼마 뭐 조례 이번에 개정을 해서 네, 차량 그렇습니다. 자체도 좀 연장시켜주는 지원 방안도 좀 마련하고 있는데 결국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좀 했지만 운행률이 담보가 안 되면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설 택시 유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러시아워 시간에 일반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를 잡지 못해서 일반 그냥 뭐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일반 그냥 자가용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일반 영업용 음식점에서 그런 차들을 불러주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훨씬 비싸기도 비싸고 그렇죠. 근데 발이 묶이니까 일반 시민분들의 발이 묶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이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행 회전율이 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178페이지 신대동 버스 휴차지 운영 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관련 버스가 준공영제도죠? 아직은 아닙니다. 준공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민영으로 아니에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영이. 네, 그래서 지금 앞전에 근데 왜 휴차지에 이 부지를 다 전액 다 평택시에서 다 저희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세출에는 이제 지출하는 거로 돼 있지만 사실 세입 부분에서는 운수사에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죠? 운수사 이용하는 운수사에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죠? 그러니까 5천만 원 그대로 다 받고 받-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뭐하러 올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합니다.
그럼 세입세출 제로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7, 8억 정도가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셨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늘었는데 이 5억 1천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뭐가 있죠?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아, 네, 여기 표기는 안 돼 이제 인건비라던가 운영비, 콜센터 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그 예측을 하신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아직 정확하게 추측 뭐한 기억입니다. 지금 한 한두 달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25일부터 한 31일까지 운행을 해서 127건 정도로 운행을 해봤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십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네, 반응은 이제 좋아야 되겠죠. 네, 그 기존에 이제 운행하는 부분에서 좀 이용 못했던 분들이 또 이제 이 여유 있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이십니다. 지금 교통약자 그 이동지원센터도 개선이 좀 많이 됐어요. 지적도 많이 당했고. 네. 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아, 네, 요새는 이제 광역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광역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과도기 과정이라서 조금 민원이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사항들이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택시 총량 조사 용역.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택시 부분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이 사항은 이제 정기적으로 네. 그 택시 총량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5년 만에 5년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5년 전에 그 실차율이나 가동률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 가동률이 떨어진 결과가 나온다라면 과장님 같으시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번 내리겠습니까? 그럼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운행률 자체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민감하게 집행부에서는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 대행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강정구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등록 대행 운영 형태가 어떻습니까? 31개 시군 중 이제 도시 공사나 공단을 통해서 하는 데가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있고요. 23개 시군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23개가 민영으로 되고 네, 있다. 네. 그러면 지금 평택처럼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그냥 처리하고 있는 데가 23군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종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이 있으면 계속 연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이제 운영 사례가 결국 이제 도시공사를 포함한 출자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 사업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던가 이런 뭐 사업이 하나 있고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직영을 하는 아예 사업.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공모에 의한 사업 네. 한 서너 가지 될 것 세 같아요. 가지 정도. 방법은. 예. 근데 이제 우리 평택시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위탁 출자 출연 기관에서 위탁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세우셨어요. 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하면 참 한 가지 공모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뭐 시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공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해서만 빨리 해도 한 1월 중순경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현재 업체가 이제 되면 그 장비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다른 대행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장비를 구입하고 준비하는데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3월 5일로 종료가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등록 번호 업무에 이제 좀 대혼란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특단의 대책으로 뭐 인근 시군에서 발급 대행을 뭐 요청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은 이제 뭐 생뚱맞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거 뭐 공모나 뭐 위탁이나 뭐 이런 뭐 수의계약에 의한 뭐 계약해서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거보다는 이게 어차피 등록 사업소에서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일 처리를. 그렇죠? 과정. 예,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번호판만 임시 번호판 띄워서 신규 번호판 달아주는 그 작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게 네, 굉장히 복잡한 그게 사업은 신규 등- 아니 복잡한 예, 신규 사업은 등록이고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번호판을 찍는 그 사업이잖아요. 찍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직영을 하면 어때요? 직영 평택시에서 한 개 금융업체 얼마든지 있거든요. 관내 지정해놓고 두세 개 지정해놓고 납품 받아서 그대로 장착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단순한 작업인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저는 좀 모르겠어요. 그 단순히 이제 찍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 총액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사항이 많아가지고 총액이 총액이 어차피 공무원 신분이 되니까요. 아니 이런 거는 그냥 구매를 하는 거죠. 번호판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를 이제 원판을 가지고서 그 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이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스로다 찍어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알루미늄 원판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그 원판에다가 프레스로 번호를 찍어서 생산을 해내는 이게 과정입니다. 번호가 전산상에 뜨고 난 다음에 제작이 들어가야만 되는 시스템입니까? 그런 건 시스템 아니고요. 저희가 미리 아니죠. 번호를 이제 뭐 100개에서 500개 그 국토부에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미리 확보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번호를. 예, 지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 무슨 그 말씀- 미리 예. 예, 그렇게 무슨 하고 말씀인지 알- 그거 알겠- 외에는 이제 그 저기 그러니까 뭐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영을 해서 번호판 사다가 임시 번호판 띄고 새 번호판 달아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최종적으로는 선택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더라. 왜? 자꾸 이해상관이 얽혀 있으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보니까 이번 2024년도 얘기 5천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3억 7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5천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난 10월 그 현장 탐방에 저희들이 교통공원을 들려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그 현장 투어를 좀 해본 결과 그 교통공원이 생각보다 잘 쾌적하고 깨끗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만족감 같은 것도 있었지만 조금 부족한 사항 같은 거 좀 시민들이 도대체 교통공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 차원에서 교통공원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런 홍보 차원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5천만 원이 증액한 그 이유는 사유는 뭐 시설 보완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교통 그 사업처의 그 인건비 처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한 분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세 개 사업에서 네. 4개월씩 나눠서 이제 그 인건비를 분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 교통 정보센터에서 4개월 해주고 여기서 4개월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정책과에 있는 그 비산먼지 예. 그 팀에서 하는 그 사업이 또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4개월 분이 반영된 인건비가 5천만 원 늘어난 거.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산출 내역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위탁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는 우리 교통국에서 저기 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위탁을 이제 또 도시공사가 드릴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위탁을 드릴 때 거기에 뭐 이 3억 7천만 위탁비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그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비 같은 거 남기고 드리는 건가요? 아, 전체를 다 주고요. 예. 3억 그 7천만 원 전체를 주고 여기에는 그 이제 그 상용 직원 3명하고 교육 강사가 이제 7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그 강사에 대한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는데요. 그 강사 수수료는 그 실내 교통 이제 먼저 현장 체험했을 때 가보셨지만 아니 그거는 그러면 저 얘기는 이 위탁비 3억 7천만 원 중에서 모든 거 해결을 다그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예, 대행사비를 전액 주고.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시공사에서 일부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을 주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일부 떼가지고 있는 그 운영하는 그런 과나 소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위탁법에 보면 모든 거 그 지상에 된 지상물이라든가 운영비 그 지상권까지 다 위탁을 주게 돼 있는데 일부 우리 도시공사에 주는 그 어떤 위탁에는 그렇지가 않고 일부는 그 위탁을 주는 수탁을 하게 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비용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이원화돼서 비용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전액을 다 도시공사 위탁 주는 거죠? 예, 전액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교통공원을 저희들도 잘 이제 접하지 못해서 가봤어요. 갔는데 굉장히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고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도 진짜 이런 데서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저희들이 모르던 이런 것도 이 시설에서 저희들이 참 이렇게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예, 교통공원이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157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 뭐 수요 응답형 버스 똑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강종구 의원님이나 이윤호 의원님도 앞서 말씀 많이 했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이게 똑버스 운행이 지금 그 오전에 몇 시부터 저녁에 몇 시까지 하죠? 6시부터 11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1시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똑버스는 지금 몇 대야? 우리가 15대. 지금 지금 서탄면에 3대하고 현덕면 6대는 아직 운행하지 않는 거죠?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이죠? 네. 그러면 현재 그 15대는 운행 시간이 끝나고 나면 뭐라 그러나 주차지? 차고지가 어디 별도로 있나요? 네, 운수사의 차고지로 갑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는 지금 죽백동에 있고요. 예. 하나가 지금 위치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저는 저기 이 버스들이 과연 저기 그 일과가 끝나면 어디 차고지가 있어서 한데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아침 출근 시간 되면 네. 또 다른 차고지 마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각 운수사의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운수사에서 네, 운수사 그러면 이 지금 이 똑버스 이거 운영 업체가 어디죠? 평택버스하고 인력운수입니다. 평택버스하고 인력운수. 그러면 끝나고 나면 각자 그 저기 차고지로 들어가는 네. 거네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수요응답형 버스 이제 시외 센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그 예산을 네. 뭐 1억 2,387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그 저희가 그
앱에 깔아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부르고 버스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연장자라든가 고령화 되신 분들은 이 제도를 잘 운영을 못하니까 이거 이제 그 전화라고 해요. 수동 전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하는 건데 이게 그 센터 운영 전반적인 운영 사항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예,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앱으로만 운영하던 것을 예.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실시는 언제부터 되죠?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예. 조금 이제 내년도로 지금 예산을 우선 올리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확한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지금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망이 잘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하고 교통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버스 지금 15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뭐 이제 노선 버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편리해질 건데 지금은 아직 입주가 다 안 되고 택시 잡기도 힘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좀 원해서 해 드리는 건데 이게 버스 노선이 생기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네, 차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정면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뭐 노선 버스가 많아진다든가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 주민의 편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어떤 시민분들은 저게 도대체 뭐 하는 버스가 저렇게 맨날 저기 서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가끔 듣고 진짜 아까도 이렇게 보면 썬팅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도대체 뭐 누가 앉아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못 본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게 이렇게 보는 시민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뭐 이렇게 그런 거 모든 걸 다 제공해주는 우리나라는 참 이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많은 거를 이렇게 도움 주는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우리 혈세잖아요. 우리 세금인데 그거를 또 일부는 또 조금 이렇게 불만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만족감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177페이지에 보면 경기 패스 추가 지원이 있어요. 이게 추가비가 5,858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은 제한 횟수가 60회였는데 지금 무제한으로 하고 적립금이 지금은 적립금액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지금 39세까지 5세를 더 연장을 한 거죠. 네, 의원님 이 사항은 네. 앞 페이지 175페이지에 있는 알뜰교통카드하고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알뜰교통카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예.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 경기패스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혜택 부분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이에 대한 사항도 있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거리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경기패스로 변경이 되면서 예. 거리가 아닌 그 비율로 해서 그러니까 사용 횟수를 무제한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비율에 대한 부분을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5,800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 알뜰 교통카드 그 연계 이 사업은 통합되게 되면 네, 더 경기 패스라는 경기 이름으로 패스로 운영이 지금 이름으로 됩니다.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잘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1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있어서 여기 지금 평택에서는 그 고덕 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저희가 이제 그 버스가 가는데 5,401번 운영을 하는데 이거 지금 횟수를 몇 회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죠? 잠시만요.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고사광 하나는 지금 4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88회요. 네. 많이 운영하네요. 이게 M버스보다 더 횟수가 더 많은가 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M버스는 52회 운행하고 있고요. 52회. 네. 예. 그래서 오사공하나가 48회. 38회.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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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8회가 아니라. 요거 지금 고덕 신도시에서 우리가 이제 강남 분당까지 간다고 할 때 이 버스 노선이 생겨서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M버스가 운영을 하는데 M버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차량이 부족해서 그게 못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를 좀 많이 또 타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근데 아시죠? 이거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죠. 이게 주차장, 장당, 고용지원센터 우미 5차, 우미 2차 지역에 버스 주차장 하나 연결시켜주면 M버스를 못 타신 분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강남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 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네. 노력은 하고 계신지요? 이게 이 사항은 대강이 중공영제 버스이기 네. 때문에 예. 대강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하고요. 네.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추후적으로 결론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수건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205페이지에 자동차 대행 등록 대행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10월 21일 날 저희들이 의회에 간담회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갔을 때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는 시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어떤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듣기에는 조금 더 선언적인 거 정해놓고 이제 의원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게 위탁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된 줄은 저희들도 이제 잘 몰랐지만 용역 줘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때도 의원들이 많은 우려를 많이 생각을 했죠. 누가 운영하고 누가 어떤 사람을 편들고 누구를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사항들은 참 이게 약간은 좀 그렇다. 왜냐면 갑자기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해서 당신 몇 월 며칠부터 나오지 마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황당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고용돼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또 어느 날 순간에 또 잘리게 되면 또 그런 마음의 고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거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바뀌어가지고 조례 변경후가 6조 개정해서 위탁 기간이 이제 5년으로 바뀌면서 이거를 이제 도시공사로 넘겨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이 뭐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한 업체에서 많이 오랫동안 이거 장기 운영을 해서 독점 운영을 했다는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디로 가든 누가 운영하든 시에서 운영하든 교통국에서 운영을 하든 저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합법한 절차 그 과정을 정확하게 밟고 나서 이런 것도 통보하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통보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도 이제 당황을 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이게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벌써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셨네요. 보니까 7억 1,100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라는 선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부당한 어떤 이런저런 얘기 안 들으려면 이거를 공모 선정을 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공평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공모를 선정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하든 또 개인 누가 하든 또 다른 업체에서 하든 이거는 아무 선정됐을 때는 아무 이의 제기가 없을 것 같은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 조례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서 얘기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래도 인력이 5명 정도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책장 보니까 7명 인력 요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 실태를 보면 전국에 지금 10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아까 8개의 업체가 저기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을 이렇게 공공기관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31개 지구에서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직 23개 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냥 예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저는 그 교통국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은 뭐 12년 하고 한 뭐 사람은 뭐 30몇 년을 했기 때문에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3년이면 3년 임기 동안 공모를 해서 재위탁해서 하는 어떤 특별한 그 대책을 세워서 이거를 개정해서 위탁 계속 연장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해서 경기도 조례가 바뀌어서 5년 되면서 이거를 이제 공공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평택시에서도 보면 공공에서 운영하던 걸 다 민간으로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점을 이렇게 보살펴 보면 이런 거는 시급하게 너무 상급하게 이걸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뭐 제 의견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공정하게 하려면 서로 이제 공모를 거쳐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통국 우리 국장님과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도 이런 걸 헤아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네. 국장님? 네, 의원님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제 누차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지만 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나 이런 기회를 더 자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적 업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 이제 적정한 비용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공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유리하고 더 시민들이 더 좋겠다는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뭐 떠나서 공적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해야만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누차 이제 경기도에서도 8개 시군이 이제 도시공사나 개발공사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규모가 큰 시군은 대부분 이렇게 좀 직영이나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좀 공공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그거는 우리 그 이제 시 측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의견을 수렴을 오늘 우리들이 의원들이 하신 의견을 대체적으로 다 수렴을 하셔서 좋은 방향이 현실적인 방향이 뭔지를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공사가 모든 거 다 잘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받는 곳 중에도 민간의 다른 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그 운영 상태가 많은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하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질문 좀 드릴게요. 133페이지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 지원 이거는 뭐 예산의 내용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드립니다. 지금 차량 비고란에서 일단 23년도에서 24년도가 금액이 좀 소폭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 증감 사유를 보면은 이제 정비 지원 차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2023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222대의 취약계층 차량을 대상으로 이제 뭐
소모품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부 교체 및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게 해마다 지금 그 참여하는 그 차량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올해는 이제 6월 18일 날 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레포츠 공원 그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세 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난해까지 이제 올해까지 1,200만 원이었으니까 400만 원씩 이렇게 분할해서 줬는데 소모품 구입비가 이제 상당 부분 또 인상이 되고 뭐 이쪽 그 단체 그 자동차 정비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봉사를 하는데 좀 소모품 비례도 충당을 좀 해주는 게 바람직해서 좀씩 이제 올려주는 그런 성향인데 좀 인상액이 좀 미미한 게 좀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예. 그 상황을 좀 봤었는데 일단 취지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이제 정비협회 분들의 봉사도 물론 높게 사고 이제 시에서도 이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서 같이 협력하는 부분은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문제가 하나 뭐가 나왔었냐면은 이제 그 장소를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이제 좀 장소의 그 폭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들은 계속 이게 제가 그래서 왜 물어봤냐면은 이제 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지원을 받길 원하는 차들은 늘어나는데 그 차들이 왔었을 때 이제 좀 신속하게 그런 그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그 거기에서 이제 배정받은 그 주차장의 그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다리는 분들도 이제 좀 차 다른 데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협회 분들도 상당히 아쉬웠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대관하는데 장소 대관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이제 공간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좀 바로 앞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바로 신속하게 정비를 받고 또 이제 그런 회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장소 선정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소 협소는 좀 내년부터는 좀 넓게 좀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도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역구 시민분께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 차선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는 민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뭐 답변을 이제 그래도 시에서는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차선 도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그럼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이제 바뀌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뭐 사업 명세서 보면은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차선 도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강정구 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도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를 봤었는데 이제 좀 더 큰 저기죠 경찰에서 이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이제 저성능 자재로 이제 부실 시공을 해가지고 123억을 부당 이득을 한 업체와 직원이 송치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차선 도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재료들 선정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어떠한 지금 그 기준을 가지고 좀 선정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차선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흰색하고 노란색을 이제 주로 이제 도료로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20km 한 포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관급 자재로 그 낙찰되는 업체에다가 그 필요한 그 산출 양을 따져가지고 그 관급 자재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줍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자재를 도료를 사가지고 그렇게 뭐 얄팍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량을 그 사준 금액만큼 그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는 뭐 이 사급 자재로 이제 넣으면은 그런 문제점이 기사 내용처럼 있는데 저희는 이 도료는 다 관급 자재로
설계를 해서 업체에 주고 그 시공은 이제 자기들 인건비하고 장비만 가지고 저희 도료를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기사에 나온 거하고는 저희 시하고 조금 뭐 성향이-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요. 예, 그래도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시한성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이제 유리알로 예, 알고 있는데 유리알입니다. 맞죠? 예, 예.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상급 제품과 하급 제품의 차이가 뭐 짧게는 6개월 이내에도 벌써부터 그 차선이 바래지는 그런 안 좋은 그 저급 유리알도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잘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도로 빛이 없었더라도 그 차선이 잘 보였는데 요즘 가끔씩 보면은 차선이 안 보이는 구역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냥 노안이 와서 안 보이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진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정확히 보면은 그러한 그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예, 예. 네, 재료가 있어서 특히나 뭐 이제 그런 부당이득을 취한 그런 업체들의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정상 제품하고 약간 하급 제품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율을 섞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좀 부실적인 그 차선이 도색이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그 좀 기준이 혹시 있나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 아까 이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정구 의원님도 말씀해 저희가 이제 그 두께는 그 2mm 그 재도색할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차선 도색을 노후된 시설에다 덮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얇게 남아 있는 거를 다 지웁니다. 그래 지워 가지고 새로운 도색을 해서 이제 보통 2mm 내외에 있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그 저희가 뭐 유리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두께까지는 확인을 했고 도료도 저희가 관급 자재로 사주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업체는 그 도색 장비 업체를 예, 예. 하시는 그 거잖아요. 도색 장비 업체인가요? 도색 장비 보유 업체인가요? 저희가 뭐 보유 업체로는 제한을 안 걸고요. 저희가 이제 1억 5천씩 연간 단가를 하면 저희가 이제 그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서부, 북부, 중부 그렇게 이제 관내 입찰이 이제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제 지역 업체들만 참여해서 이제 연간 단가는 신속하게 이제 그 차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로 해서 중부권을 이제 고덕동, 청북, 세교동, 저쪽 동삭동 이렇게 해서 중부권을 하나 만들어서 4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 면허 소지만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업체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색 그냥 업체는 당연히 전국에 수천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색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자료 검색했었을 때 한 23개 정도 예, 예. 업체밖에 관내 안 업체는 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전문성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는 그럼 이 도색 장비 보유 업체는 지금 있는 건가요? 예, 예, 있습니다. 이게 좀 퀄리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그런 이제 운전자분들도 그렇고 당연히 이 차선 도색이 바래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 안전에도 취약하다 보행자들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것은 안전에 연결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충분히 중심을 잡고 이 도색하는 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유념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입니다. 뭐 이거는 뒤에 있는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예산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시군 인구수 비례 배분으로 해가지고 뭐 당연히 우리 시의 인구도 늘어나니까 그에 이제 배정도 당연히 이제 금액이 늘어나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서비스 경쟁 유도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뭐 이런 활성화에 이제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비스 경쟁의 유도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이 사업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경기도 내 순이 매겨진 사업에 대해서 아마 이제 업체들 간에도 공개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도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 자체는 그렇죠. 네, 일반 그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봤을 때 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자발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동의를 하시는 시민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네. 이제 그쵸? 저희도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월하고 11월에도 지금 운수 종사자 각각 교육을 좀 시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체에서도 계속 재촉을 해서 노조위원장님이나 이제 사측의 사장님들하고도 건의드려서 기사분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좀 이게 바로바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버스의 서비스가 개선되면 아마 시민분들께서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점 유념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집행부의 입장도 그렇지만 가장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거는 시민이라는 거, 그건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여객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이것도 뭐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단속 네. 실적이 없는 건가요? 네, 신고 건수에 대해서 드리는 이제 포상금인데 사실 이게 신고될 수 있는 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이제 적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지금 예산은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네,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 특사경에서도 아마 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방향에서도 잡기 어렵다는 좀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증감사유에서 보면은 유가보조 유류세 그 이제 인하가 10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했었는데 네.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정부에서 그 유류세 인하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도에서 고시된 사항이 10월 31일까지라서 우선은 그러니까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다거나 한다면 아마 그 금액 부분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택시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서 이번에 3개소 잡으셨는데 어디죠? 향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아니고요. 네. 이 사항은 이제 앞으로 설치하기 위한 이제 추계를 위한 사항입니다. 추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잡아놓으신 거네요. 말씀으로는. 예, 그렇죠. 저 택시 승강장 수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구가 있으시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그때 이제 만들어 드리려도 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좀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뭐 버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택시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과연 이 지금 수요와 공급이 완전 정반대인 상황에서 택시 승강장 설치에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도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택시 승강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제 택시를 잡고자 해도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이제 승강장이 있다 보면 그쪽에 오면 택시가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승강장을 요구하시는 사항들도 있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때 저기 김신혜 과장이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택시 승강장, 뭐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통합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한쪽에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분돼서 하다 보면은 글쎄요, 만들어 놓고 그 승강장에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건 또 예산의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차후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교통행정 과장님한테 그 아까도 평택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진행하는 그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이 있고 그거 따로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따로 있는 건데 평택대가 만료가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 올해 말까지만 무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 뭐 유료 사업으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바뀐다고 이렇게 지금 학교에도 그 안내 공문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은 거기를 이용을 하는 게 물론 그 학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역에서 이제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 용의동에 이제 그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집행부 담당자가 와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주차장 문제를 당연히 얘기를 했죠.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뒤에 있는 평택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무료 주차 그 개방 지원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가적으로 평택대하고의 긴밀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아파트 그 비전동에 이제 현대 비전 아파트 같은 예.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도 사업이었다가 지금 시 사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 평택대 같은 경우에도 뭐 도 사업의 조례가 일단은 그 좀 더 비교는 해봐야겠지만은 연장은 할 수 있는 그 조항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마 달라질 것 같은데 충분히 이제 연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거를 일단 연장시키고 추후에 다른 방안으로 논의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무런 그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만료가 되면은 그냥 닫아버리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저희도 뭐 그 평택대학교 그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 도비 보조 사업들이 대부분 그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좀 개방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돈만 빼먹고 그 임기만 끝나면 연장 안 해주고 이러면 그냥 또 시는 시대로 또 황당하고 그 대책 마련 이런 대책도 없고 그냥 그 돈에 너무 인색하게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돈을 쓰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평택대학교도 이제 몇 번 조율을 해봤지만 이 전체적으로 1억을 지원을 해줬던 거를 지금 시에서는 한 개소에 2천만 원을 해주는데 2천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서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뭐 돈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이 학교 측도 그렇고 뭐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좀 부탁의 말씀을 들으면 그쪽 학교하고도 이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 좀 그런 개방도 좀 해주고 우리가 나오는 거 있으면 그쪽 학교에다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모든 학교들이 지금 시에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평택대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주차장 하나 가지고 이 태클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좀 난감한 입장이고 그래서 계속 설득은 해야 되는데 이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인색하게 하니까 참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주차장이 개인 민간 주차장들이 또 있고 그런데 아니 뭐 어디 주차장을 만들 때 먼저 이제 시민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달랑 이제 저류지 하나 갖고만 이제 지금 움직이는 시스템이고 이러다 보니까 참 저희가 지금 곤혹스러운 게 좀 있는데 뭐 다시 한번 평택대학교하고 뭐 좀 협의 좀 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머리를 맞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전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있는 이제 상가까지도 네. 이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 시작한 주차 개방 사업이었지만 예. 가장 성공한 주차 개방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이제 반대로 이제 원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기로 했었다가 지금 다 캔슬이 된 거잖아요. 예, 취소했습니다. 그렇게도 원하지도 않는 그런 수요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평택대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 그 피어선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네. 이제 행사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에서도 용의동에서도 그 음악회나 이런 행사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주민분들이 왔었을 때 당연히 주차할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만약에 그렇게 가로막힌다라고 하면 얼마나 주민분들이 상실감이 클까요? 저는 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꾸준히 좀 얘기를 해서 좀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뭐 협의는 지속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말씀만 따라 한 번 더 가서 찾아뵙고 네, 예, 한번 좀 협조 요청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그 자동차 등록대행 그 사업에 대해서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 용역을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번호판 교부 수입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구분에 따른 교부 건수 및 수입 등이 실적이 세부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하지만 현재 번호판 구분에 따른 체계적인 실적이 관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 구조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지금 그 시에서도 이거 지금 파악이 안 됐었던 건가요? 아마 이 사항은 이제 그 대행 업체 쪽에서 그 정보를 자료 제공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간의 이런 발급 사례나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산정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업체가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이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 오랫동안 이런 그 실적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관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할 권리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을 드리고 이번에도 자료 제공을 좀 요청을 드리고 했습니다. 부서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자료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좀 안 됐던 상황입니다. 타임라인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그 도에서 나왔던 그 때가 언젠가요? 공문이 나왔을 때가. 이게 이제 경기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된 관리에 관한 조례가
조례는 23년 3월 6일자로 좀 개정, 조례는 뭐 23년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예, 3월달에 됐고요. 네. 그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 자치법관 입법 예고 언제였었죠? (2022년 11월 18일자로) 경기도 의회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경기도 그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요. 21년도에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에 여기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 계약 기간에 관련해서 이렇게 심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도에서 준비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바뀐 거는 이제 2023년도에 바뀐 거고요. 그렇죠. 23년도 3월달에 이제 그- 우리 동명인이 이제 이기영 도의원님께서 그 발의를 해서 이렇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조례 상황으로 보면은 제가 좀 몇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민간 위탁의 이제 적정성 검토해서 우리 평택시 3회 민간 위탁 조례에 지금 7가지 항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그 번호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조례에서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4조 아예 그 뭐죠? 예, 6조. 네, 6조에서도 이제 그런 타당성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직접 발급 업무를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 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그 장점 이거를 얻으실 수 있다고 보세요?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결과에서도 영역 결과에서도 있지만 이제 자동차 번호 제작 수수료라든가 뭐 봉인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번호판 이게 테두리 하는 그 그런 액세서리 부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하고, 또한 이제 우려를 저희가 이제 좀 우려됐던 거는 어떤 이제 공공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적 업무라고 이제 판단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일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일부 뭐 극히 일부의 얘기겠습니다만은 이게 전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 이제 대행 업체 간의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이 이제 파악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4년 3월 5일자로 다 위탁 기간을 도해서 다 일괄적으로 3월 5일자로 조정을 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도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도 낫다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수익적인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지경으로 그 하게 될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할 경우에 가장 큰 그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수수료나 이게 제작비에 대한 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뭐라 그럴까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그 외의 얘기입니다만 이제 뭐 현재 근무하시는 종사원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표를 제외하고 각 업체에서 3명씩 해서 6명, 2개 업체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분에 대한 그 고용 문제는 뭐 일단은 뭐 결격 사유나 이런 것이 없고, 본인들이 원하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서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진행이 이제 도시공사에서 위탁이 된다 하면 이제 그런 우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장비에 대해서
처리 문제를 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같이 뭐 감정 평가나 무슨 평가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계에 관해서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해서 이제 채용을 할 경우에 그 고용 승계는 당연히 그 노동자들한테 들어가게 될 테고 근무 환경이나 처우의 그 더 나은 개선이나 제공이 이제 확실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정확하게 인건비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급여가 충분하지 충분하지 이게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열악한 편이 아닌가 하고 근무 시간에 대한 문제들 이 과정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사자분들께서 그 처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뭐 파업 아닌 파업을 또 한 이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확실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영을 통해서 이러한 운영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 그 노동자들 처우 개선에도 당연히 이게 도움이 될 테고 수수료 조정이나 뭐 시의 재정에도 당연히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직영을 함으로써 이제 시민들이 가장 대상이 이제 시민들이 가장 편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종합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뭐 여러 의원님들의 이제 의견들도 좀 많이 이제 뭐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다만 그 조례상으로서 이제 법상으로서 이제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지를 갖고 있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다른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도 당연히 반영을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녹아들게끔 해서 그 경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신 말씀 잘 감안하고 반영토록 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제 조례상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이고 먼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원들이 처우 개선이 불마땅해서 파업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업무 보고 받기는 지난 10월 25일에서 26일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6시 이렇게 파업을 했다. 그러고 그 점심 시간에 그 파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임금이나 뭐 이런 게 처우 개선이 불마땅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 받기는 그렇게 받았어요. 이게 이제 그 민간에서 이제 공공으로 넘어간다는 이런 이제 소식을 접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파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임금이 불만하고 근무 뭐 형태가 별로 대우가 좋지 않아서 한 거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 받기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저 이거를 한번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짧게 강정구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하고요. 다만 좀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그 서로 토론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기존 업체랑 그 업체에서 벌어졌던 일 또는 인건비 그거랑 자꾸 그 복지재단으로 갔을 때 그쪽을 자꾸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이미 기존 업체는 이제 지금 현재는 완전 그 위탁은 안 주기로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복지재단으로 가느냐 고기에 모집을 해서 하느냐 이제 이 차이
저 복지재단이 아니고 저 도시공사로 가느냐 아니면 그 공개 모집을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공개 모집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의 처우 개선 또는 아까 마냥 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게 복지재단하고 어떤 거냐 이게 비교가 돼야 되는데 천에 있는 업체들하고의 비교를 자꾸 하니까 제가 아까 잘못됐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분들한테 기존에 있던 업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방법론적인 면에서 볼 때 도시공사한테 직접 우리가 이제 위탁을 줘서 하느냐 아니면 그 입찰을 통해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 한 게 제 논리였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까 마냥 입찰 부분에서 아까 마냥 예를 들어 인건비만 놓고 본다면 그게 열악하냐 예를 들어서 뭐 복지재단에 열악하냐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의 서비스가 나냐 이쪽의 서비스가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왜 자꾸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비교를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예, 추가 질의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경기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등에 관련된 조례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4조에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사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시군 세액 수입 확보를 위하여 시군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제 해당 군수 시장은 이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관리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게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개정이 됐냐면은 2020년 5월 19일입니다.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명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위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같은 경우에서도 자동차관리법 같은 경우도 20조 1항 보시면은 이제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 번호판의 제작 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지정 방법 및 대행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조례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그 말씀을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워낙 뭐 저기 다른 건 뭐 다 차치하고 위원님들이 워낙 뭐 뜨겁게 이 말씀을 해주신 이 자동차 등록 대행 효율적 운영 이 사업에 대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얘기 의견을 주셨는데 다 일리 있는 얘기도 다 맞습니다. 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셨듯이 공무원의 이런 말 그대로 공무원이라는 거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공무원도 이 이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좀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사업을 정책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반대적으로 역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공사라는 게 저희 평택시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도시공사를 만든 취지를 처음 보면 이 공적인 회사잖아요. 공적인 회사는 왜 만들었냐를 보면 알 거예요. 이 도시공사가 잘하고 못하고 둘째 문제고 도시공사를 만드는 이유는 공적인 회사를 만드는 거는 사적으로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거를 공적으로 주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적으로 가는 것 중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아마 이 국가 사무를 위임을 받거나 자체 우리 평택시에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없는 부분 같은 경우 저기 민간에다 해라 그러면 절대 안 해죠. 그 대신 그거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도시공사에서 하든가 지자체에서 직접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위탁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복지 같은 거는 좀 성격상 틀려요. 복지는 그래서 이제 이 민간 위탁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위탁했을 때 공사에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올해 아마 이 직접 개편을 해가지고 본부가 2개가 만들어졌어요. 경영개발본부하고 시설관리본부가. 다른 이 전국의 지자체를 보면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따로 있고 이제 도시공사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이 상대 쪽에 있는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분들이 생각을 이해를 하는 거고 고용 부분도 마찬가지. 고용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분들이 도시공사로 간다 그러면은 똑같이 아마 현업직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이 도시공사 직원으로 해서 아무래도 처우나 여러 가지도 공적인 회사의 직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저기로 따지면 이제 현업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일반직도 한 명 있는 것 같고 팀장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거는 누가 봐도 지금 거의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 9월에 통계를 보면 34만 대예요. 34만 대. 이 대수가 12월까지 따지면은 이제 엄청난 대수겠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뭐 봉인비나 이런 여러 가지 따지면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는 공공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거 같은 경우 특히 특수적으로 뭔가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영업력이 탁월해 가지고 거기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왜 여기까지 방치를 했나? 저는 솔직히 뭐 경기도 조례든 뭐든 법적으로 국가 사무를 받았을 때 왜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집행부에 있는 이 공무원분들이 그거를 파악을 못했을까? 더 효율적으로 그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일부 컨테이너 2개 놓고 소형 기계 놓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갖고 수익 구조가 나는 구조면은 시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주는 게 맞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관내에 있는 수수료 발급기관 다 민간 위탁 줘버리죠. 뭐 거기서 수수료 창출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민간이 가져가지 말아야 될 영역은 공공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더 늦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깝고 저희들도 좀 그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정책적인 거는 항상 시민을 생각하는 거지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 개인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히 그걸 갖고 소신을 갖고 이 시민을 위해서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민의 대표로 지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을 피는 거는 그 집행부에서 확실한 소신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논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적인 이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 저기 조합적으로 국장님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죠. 네,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거 좀 잘 알고 있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게 더 나을지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좀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